닮음과 행렬의 대각화. 자, 닮음, 앞장, 8장 1절에서 닮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닮음. 이제 정의를 공식적으로 해서 줄 텐데, 공식적인 닮음에 대한 정의를 주고, 그거를 행렬의 대각화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느냐. 우리의 고리,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것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절에서는 Rn 사이의 선형변환 T의 변환행렬 사이의 관계를 변환행렬 사이의 관계예요. 변환행렬이 다양해져요. 기저가 바뀜에 따라서 변환행렬 모양이 많이 바뀌어져.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전이행렬을 이용하여,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이 변환행렬이 간단한 형태로 주어진 이 대각행렬, 변환행렬이 대각행렬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 T가 선형변환이고 알파, 베타가 두 개의 순서 기저일 때, 알파는 또 A는 또 A'을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합시다. A하고 A'은 두 개로. 행렬 표현들을 알파에 대한 행렬 표현,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으로. 이때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로의 전이 행렬 P는 에 대해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전이 행렬. 이걸 우리 앞에 걸 전이 행렬. 아까는 변환 행렬 T고, 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전이 행렬을 쓰는다고 말을 쓰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A'은 P 인버스 A, P하고 같아진다. 재밌지 않아요? 요게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여기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 내가 그림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이 위의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자, 우리가 A'이 있죠? A'은 뭐야? 먼저 이거죠? P가 뭐예요? I의 베타에서 알파로.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 A는 뭐야? T의 알파에서 알파로. 그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가야 되죠? Q네, 이거네. 이게 I의 P 인버스고 이게 알파에서 베타로.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A'이 T의 베타에서 베타로 했죠? 그러니까 베타에서 베타는 그냥 베타로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자, 이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걸 풀었을까? 요걸 풀었으면 어떻게 쓰냐면, 요 I의 알파에서 베타로 하고, 요거 곱하면 T 곱하기 I가 되고, 여기에 알파 없어지고,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로 돼요. 요걸 또 풀었으면, I에다가 T 곱하기 또 I예요. 거기에 알파가 없어지고, 베타만 남으니까 이렇게 베타만 남죠. 그게 T하고 똑같아지는 거 이해되죠? 아이덴티티 곱하기 T 곱하기 아이덴티티. 상호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 이 복잡한 관계들이 바로 행렬들의 곱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등호가 성립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가는 거, 이거 구하는 건 이거 구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거꾸로 여기 이쪽 가는 거를 뭐 방향은 마음대로 원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여기 갖다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이걸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자, 어쨌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리가 뭐냐면 이 정리죠. P'은 P 인버스 A, P다. 자, 왜 그럴까? A하고 A'이 각각 기저에 대해서 T의 행렬이므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또한 P를 베타에서 알파로의 전이 행렬이므로 P 인버스는 알파에서 베타로의 전이 행렬이고, 따라서 P 오브 X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고, P 인버스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의 X 베타는 쭉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에 X를 쓸 수 있고, 그것들은 P 인버스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자, 관계를 한번 봅시다. A'에다가 요것들을 곱한 것들은 P 인버스 A'에다가 P 인버스 AP에다가 요걸 곱한 거랑 똑같은 거네. 이게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임의 X에 대해서 도메인이 같고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같은 거죠? 두 개가 함수잖아. 함수가 같다는 건 뭐야? 도메인이 같고 레인지가 같고 도메인이가 코도메인이 같고 각각의 성분에 대한 이미지가 같으면 같은 함수죠? 자, 도메인 같고 코도메인 같고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다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행렬은 같은 행렬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A'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줬고
P 인버스 A 프라임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서 그 둘이 같은 걸 보여주면서 두 개가 같다는 걸, 같은 행렬이라는 걸, 같은 함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2군은 이쪽으로 오고, 쇠군은 이쪽으로 오시오. 2군, 이현준군 이 앞으로 와요. 이리 와.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거. 아니야, 이리 와. 최군도 이리 와. 자, 선형변환 T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R2의 기저, 알파를 표준 기저, 입실런이라고 하고, 알파가 특별히 입실런인 경우에, 또 다른 기저를 베타는 다음과 같이 Y1, Y2라고 합시다. 이때 전위 행렬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하라. 아까 같이 직접 그 좌표 계수를 갖고 구하지 말고 이번에는 전위 행렬을 이용해서 이걸 구해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나? 자, 이걸 구해보라 그랬어. 그러면 전위 행렬을 먼저 구하면 되는 것이죠. 전위 행렬을. P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P. 그러니까 I의 베타에서 알파로 해. 전위 행렬 P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 구하는 방법은 지난 7장에서 배웠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위 행렬을 P로 구했어. 그러면 A 프라임은 뭐야? P 인버스 AP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P 인버스 AP 이거 구하면 되는 것이네. 전위 행렬 구할 때는 베타에서 알파로니까 베타에 있는 기저, 첫 번째 기저 Y1을 알파 기저로 표현했고 베타에 있는 기저 Y2를 알파로 표현했고 그래서 알파가 표준 기저니까 바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자, 그럼 도대체 요 위에 요 두 관계 요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잖아. 굉장히 전위 행렬을 끼고는 언제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줄 수 있네. 이 관계가 굉장히 스페셜한 관계죠. 그래서 이거에 이름을 줘요. 이것을 우리가 닮음 행렬이라고 얘기하죠. 즉 B equal P 인버스 AP라고 가역 행렬 P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는 닮음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립하면은 거꾸로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인버스의 인버스 플러스 B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하나의 가역 행렬이죠. 따라서 A하고 B, A는 B의 닮은 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A가 B하고 닮으면 B가 A하고 닮은 그런 리플렉시브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이런 행렬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두 번째 요 두 개의 로우를 바꿔준 상태네요. 로우 컬럼을. 그러면 어떤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걸까? P가 요런 행렬이죠. 요 두 번째 로우, 첫 번째는 하나도 변한 거 없고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가 컬럼이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에 두 번째 로우하고 세 번째 로우를 바꿔놓은 것을 양쪽에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을 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두 행렬은 A하고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닮음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닮음 행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요. 자기 자신하고 닮습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티 양쪽에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 A하고 A는 서로 닮음이고 가역행렬이고 B가 A하고 닮음이면 A하고 B도 닮음이다. 아까 보여줬고 B가 A하고 닮음이고 A가 C하고 닮음이면 B하고 C도 닮음이다. 왜 그럴까? 최군 왜 그럴까? B가 A하고 닮으면 또 C가 A하고 닮으면 B equal P 인버스 AP 하는 P가 존재하고 A equal Q 인버스 EQ 하는 Q가 존재하죠. 두 개 다 가역 행렬이죠. 이 두 개를 합쳐봐. B는 P 인버스 AP인데 A가 Q 인버스 EQ니까 QP 인버스 곱하기 C의 QP니까 B하고 C는 가역 행렬 QP에 의해서 닮은 관계를 갖게 되죠. 따라서 B하고 C도 닮은 행렬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관계 많이 봐오던 관계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봐오던 관계지? 그렇죠? 요거를 뭐라 그러지? 리플렉시브라 그러고 반사율이라 그러나 요거를 대칭이라 그러지? 요거를 트랜스티브, 추이하라 그러죠.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나? 이퀴벌런트, 동치라 그러든가? 그렇죠? 요 세 가지 정리. 닮음이라는 관계는 요 세 가지 관계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치관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동치관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이 동치관계가 성립되면 전체 집합은 동치류,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 집합이 많이 있으면 하나의 이렇게 동치류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A1이라는 행렬, A2라는 행렬 이렇게. 그러니까 이 A1과 동치인 것들 다, A1, 2와 동치인 것들 다. 지금 이 경우는 A1과 닮음인 것들 다, A2와 닮음인 것들 다, A3와 닮음인 것들 다, AK와 닮음인 것들 모두. 이렇게 해서 전체 행렬의 집합을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행렬 전체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동치류 대표하는 것들 하나씩만 공부하면 행렬 전체를 다 공부하는 셈이 되잖아. 그렇죠? 동치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도구가 되줘요. 이 관계가 계속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돼.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닮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성기를 줘요. 닮음이면 닮음인 거 다 공부할 필요 없이 그 중에 대표 선수 하나만 딱 잡아서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근데 특히 그게 대각행렬이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대표원이. 그러면 그 대각성 행렬 하나만 갖고 공부하면 그 관련된 무수한 그런 동치류 안에 있는 한 부분은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대각선 행렬 하나로. 차고냐?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건 정의를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고. 자, P 인버스 AP가 대각행렬이 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P 인버스 AP가 대각행렬이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 근데 언제나 그런 가역행렬 P가 존재하냐?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지. 꼭 그렇진 않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조건이 뭔가 생각해보자. 먼저 P 인버스 AP가 대각행렬이 된다면, 즉 P 인버스 AP 이퀄 다이고널 행렬 되게 하는 P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A를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이고널라이저블한 행렬이다. 그리고 이 행렬 P를 그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P 인버스 AP 되면 D가 된다면 그 D 다이고널 행렬이 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행렬 가역 행렬 P가 존재한다면 그 P를 A를 대각화하는 행렬 다이고널라이징 매트릭스라고 해요. 대각화시키는 행렬 P는 P가 굉장히 중요하지. P만 있으면 A를 D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대각행렬. 자, 그래서 이런 경우 A가 이럴 때 이런 P 행렬, 그럼 P 인버스 AP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A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 다이아고널라이저 불하다. 그러고 이 P를 대각화하는 행렬, 그래서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대각행렬 D는 언제나 대각화 가능하죠. 스스로가 대각화 가능하니까 아이덴티티 곱해진 거죠. 그렇죠. 이 행렬 A 이퀄 0100 이것은 대각화 가능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언제 어떻게 보여주면 돼? 만약에 P 인버스 AP가 D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P를 ABCD로 잡고 대각선 행렬을 D로 잡아줘서 P 인버스 AP가 D 되게 즉 AP가 AP 이퀄 PD가 성립하는 이런 ABCD가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려 그러면 C는 언제나 0이어야 되고 따라서 C가 0이거나 E가 0이어야 되는데 만약 C가 0이 아니라 그러면 모순이 나오고 또 C가 0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C가 0이 아니라면 모순이 나오니까 C는 0이어야 돼. 또 같은 방법으로 D가 0이 아니라 그러면 모순이 나오고 D도 0이어야 돼. 그럼 C도 0이어야 되고 D도 0이어야 돼. C도 0이고 D도 0이면 우리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행렬 P는 디터미넌트가 0이죠. 제로 로우가 있는 행렬은 가역행렬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P 인버스 A, P가 D가 되게 하는 P는 존재하지가 않네. 가역행렬 P가 존재하지 않네. 따라서 대각화 가능하지 않죠. 또 실제로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은 행렬은 많아. 이게 1이 아니라 2여도 되고 3이어야 되고 4여도 되고 많지. 이런 게 다 대각화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 00이 아니라 여기가 2, 3, 4 이런 행렬도 다 대각화 가능하지 않아. 2, 3, 4는 대각화 가능해. 2, 2, 4 이게 이런 건 다 대각화하지 않아.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K가 있고 0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 5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은 전부 다 대각화 가능하지 않아. 왜 그런지는 나중에 졸단 케미컬 폼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행렬은 대각화하지 않은 전형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대각화 가능한 행렬도 있고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집중합시다. 뭐에?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집중합시다. 대각화 가능한 행렬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자, 대각화 가능한 행렬. 그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을 대각화 이제 시키는 행렬 P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한 건 뭐냐면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아주 명확하죠? 대각화 가능하려면 if and only if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져야 된다. 이때 A는 자신이 고유값 람다 i를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행렬 D와 닮은 행렬이야. 특히 보태. 자, 그러면 정말 왜 그런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면 적당한 가역행렬이 존재하겠죠. P가. 그래서 P 인버스 AP가 B가 되는 그런 대각행렬. 대각행렬은 B1, B2, Bn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런 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말은 AP 이퀄 P, B가 된다는 소리죠.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죠. P는 가역행렬이에요. 컬럼들을 PI들로 갖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소리야? 첫 번째 컬럼은 요것과 일치하고 요것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두 번째 컬럼은 요거랑 일치하고 마지막 컬럼은 요거랑 일치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차고 온 양 좀 해보라 그러면 그거야.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건 다 앞에서 1장에서 행렬에서 배운 거예요. 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 B의 첫 번째 컬럼은 뭐냐? 이거는 A의 B의 첫 번째 컬럼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쵸? 그렇지? 이 첫 번째 컬럼이 뭐야? B1이잖아. B1이 여기 온 거야. 곱하면.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요런 신성. 근데 이거 재밌지 않아, 이거? 이 뭐야? 이 PI는 가역행렬의 컬럼이죠. 그러니까 0벡터일 수는 없지. 0벡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역행렬이 안 되니까. 0벡터가 아니면서 AX 이퀄 람다 X랑 관계를 만족하네? 그러면 이게 뭐야?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라는 소리 아니야. 즉, 이게 B1이 A에 대한 고유값이고, 요것은 논제로 벡터 이것은 고유 벡터라는 소리고, B2가 고유값이고, 이게 고유 벡터라는 소리고, 요거, BN이 하나의 고유값이고, 요 PN이 고유 벡터라는 소리야. 따라서, 요것들이 다 BI들이 A의 고유값인 대각행렬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자신의 고유값, 람다 i들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이 B와 닮은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BI들은 고유값이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D, 우리가 얘기했던 D하고 B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고, 요 PI들은 다 뭐냐면 고유값 BI들에 대응하는 고유값들이었어. 그런데 P가 가역행렬이므로 P의 컬럼들은 다 1차 뭐예요? 독립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N개의 아이겐밸류 BI들에 대해서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네. PI들을 갖고 있는 거. 즉, 우리는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또 거꾸로.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하면 그 P의 컬럼들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 우리가 고유값 람다 i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들을 PI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걸로 행렬 하나 만들어. 그렇게 해서 AP를 구해봐. 그렇게 하고 D는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죠. 고유값들로 정의된 이런 행렬이라고. PD를 구해봐. 이 두 개 같이 비교해보면 똑같은 행렬이야. 즉 AP 이퀄 PD야. 근데 P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이죠. 그러니까 P 인버스 존재하지? 양쪽에 P 인버스 곱해줘. 그럼 뭐가 돼? P. 그러니까 AP 이퀄 PD인데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뭐가 돼? 이거 없어지고 P 인버스 AP가 D가 되는데 D는 대각선 행렬이고 주대각선 성분은 뭐가 돼요? 고유값들이잖아. 람다 i들. 따라서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지. 그 대각선 성분은 자기 자신의 뭐야? 고유값들이고 람다 i들이고. 멋있지 않아? 멋있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되고. 자,
이걸 가지고 대각화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게 이제 대각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A에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있으면 찾아요. 아이겐밸류도 있으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을 수 있죠. n개 찾아서 그걸 그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P를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곱해주면 P 인버스 AP는 그냥 볼 것도 없어. A의 고유값들을 주대각성 성분으로 하는 람다1, 람다_n 이런 대각선 행렬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를 찾기만 하면, 구할 수만 있으면 모든 행렬을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고유값들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로 닮음인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행렬 A에 대해서 공부하는 대신에 고유값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그 대각선 행렬에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의 천승을, 그거의 2004승을 구하면 원래 행렬의 2004승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얼만큼 다시 중요한 의미로 떠오르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브릿지가 뭐예요? P지, P. 다이어고널라이징 매트릭스. P는 결국은 뭐야? 고유 벡터들이지. 즉,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이 일반 행렬을 뭘로 만들어준 거야? 대각선 행렬로 만들어준 거죠. 그것도 그냥 보통 대각선 행렬이 아니라 대각선 성분이 다 고유값이고. 더군다나 순서도 우리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어요. 자, 행렬 A 주 고유값이 이렇게 나왔다. 연습 문제. 예제 풀어봅시다. 고유 벡터 구할 수 있죠? 고유값이 2이면 고유 벡터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럼 고유 벡터 값은 어떤 행렬을 만들어? 그것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P를 만들죠? 이건 가역 행렬이죠? P 인버스 AP 구하면 그냥 딱 원래 고유값 2를 주대각성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 나오죠. 3차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고유값 A를 대각하는 행렬 P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고유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로부터 고유 벡터를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세 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 중분이었죠. 중분이었으니까 AX 이퀄 EX 요걸 풀어야 되죠. 풀면 해집합이 있죠. 이 해집합에서 1차 독립인 두 개의 벡터를 구해내야 되죠. 해집합의 차원이 몇이야? 2차원이에요. 기저 안에 성분은 두 개 있죠? 그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두 개가 그거예요. 따라서 요 세 개는 요거 1차 독립이고, 요거 두 개 1차 독립이니까, 세 개가 다 1차 독립이 돼요. 그럼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 P가 되겠습니다. 백소현 양? P 구할 수 있겠어? 순서는 행렬 A가 주어지면 3차 행렬 주어졌어. 자, 거기서 고유값 구하고 그 다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다 구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행렬을 만들고, 그럼 그게 바로 P가 되고, 그러면 P 인버스 AP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각선 행렬 D가 되죠. 그 D의 고유값, D의 주대각선 성분들은 뭐가 돼? 황군? 다이아고널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은 고유값이 되죠.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서가 있어. 이쪽 고유값이 람다1이 있었으면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첫 번째, P의 첫 번째 컬럼이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것이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것이 세 번째 컬럼.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중근일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거는 그 순서에 맞게 고급끼리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 오케이? 순서. 아까 봤죠?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P1이었죠? 람다2에 대응하는 게 P2였고.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P를 만들었잖아. 행렬 P를. 이런 컬럼 벡터로. 그러니까 순서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특성 방정식은 이래요. 이것도 중근을 가져요. 고유값은 두 개예요.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찾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여기 하나가 1차 독립인 해죠? 해 공간의 기저죠. 람다2는 근데 어때? 람다2는
람다2는 람다2에 대해서 솔루션을 구하니까 이거는 1차 독립인 두 개 해집합의 차원이 해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라서 1차 독립인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세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하니까 A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차 행렬이 세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있습니다. 자, 요 행렬 한번 봅시다. 요 행렬 특정 방정식은 이래요. 중근이 있죠, 여기도. 요거에 대해서 1차 독립, 람다 2에 대해서는 1차 독립 벡터를 구했는데, 요 중근 3에 대해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구해봤더니, 이 해공간의 차원이 1차원밖에 안 돼. 그래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 하나밖에 못 구했어. 그러면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x, 람다가 2일 때, 고유값 2에 대해서 하나 1차 독립인 구했고, 3에 대해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하나밖에 못 구했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1차 독립인 벡터는 몇 개야? 2개밖에 안 되네. 3차 행렬인데 1차 독립인 벡터가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행렬은 대각화가 가능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1차 독립 그러니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n차 행렬이 대각화할 필요 충분 조건은 몇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가져야 된다고요? n개. 근데 3차가 행렬이 2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못 가졌으니까 그건 대각화 가능하지 않죠. 자, 또 다음 거는 서로 다른 고유 벡터들이 있어요. 행렬, 그러니까 x1, x2, xk의 행렬 A에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 1, 람다 2, 람다 k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하면 고유값이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다 1차 독립이야. 고유값이 다르면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1차 독립이야. 아까 봤듯이 이게 고유값이 달랐죠? 람다 2하고 람다 3도.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구하고 이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했지. 이 두 개 사이가 서로가 1차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건 무조건 1차 독립이야. 증명도 쉬워. 너무 쉬워서 내 증명 그냥 안 하고 넘어갈래. 조는 사람이 많아서. 자, 다음.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A는 대각화 가능하다. 그렇죠? n차 행렬이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졌어. 그러면 서로 다른 고유값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갖지. 그러면 최소한 몇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져요? n개. 그럼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무조건 대각화 가능하죠. 대각화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가지면 굉장히 좋은 거야.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니까 볼 것도 없이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아니냐는 먼저 고유값을 구해보고 고유값이 서로 다르면 더 이상 해보지 않고도 이건 대각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고 중근을 갖는 것만 고 벡터 중근을 갖는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 ax 이퀄 람다 x 풀잖아요. 그래서 그 해공간의 차원이 그 중근의 개수하고 같으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대각화 가능하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일반적으로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값에는 같은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중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즉 A의 특성당식이 람다가 고유값일 때 그러면 람다 곱하기 람다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따라서 람다1에서 람다 k가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하면 이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고요. 이 k가 n이 된다면은 이게 n이 되니까 이게 전부가 하나씩이니까 m안들이 전부 다 1이 되지만 그러면 이건 무조건 대각화 가능하죠. 근데 여기 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중근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m안 m수를 이게 고유값 m안이 여러 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m안을 람다1의 중복도라 그래요. 특히 이걸 대수적 중복도라 그래요. 람다2의 파워 요거를 람다2의 대수적 중복도. 람다 k에 대응하는 mk를 람다 k의 대수적 중복도라 그래요. 오케이? 자,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경우에 A의 거듭 제곱을 계산해 보면 요 람다1에서 람다1의 A 고유값이라고 하면 P 인버스 AP는 이런 대각선 행렬에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PD, P 인버스를 쓸 수 있죠. 따라서 A의 K승은 요 PD, P 인버스를 K에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요
P 인버스는 서로 다 상쇄되고 남는 건 D만 남죠. 중간에 있는 건. D가 몇 개 남아요? K개 남죠. 따라서 A의 K승은 P 곱하기 D의 K승의 P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A의 K승은 P를 알고 있으니까 D의 K승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 D의 K승을 구하는 건 아주 쉬운 문제고 거기다가 P하고 P 인버스를 곱해줘서 A의 K승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K승이 얼만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최군. A의 K승 알면 뭘 할 수 있어? A의 K승을 알면. A의 K승을 구할 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응? A의 K승을 구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백현군. 뭘 할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고유값이 2, 3이라 그러면 P는 다음과 같은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P 인버스 AP가 이렇게 바꿔질 수 있고 A는 P 인버스를 쓸 수 있고 D가 이래요. 그러면 A의 5승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A의 5승을 구하지 않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D의 5승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100승을 구하라 그래도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과학정보센터에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수리과학정보센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기 수리과학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수학에 관한 정보를 다 모아놓은 데예요. 이게 생긴 게 몇 년이었냐면 이게 몇 년도 생겼더라? 이게 90 몇 년도에 생겼어요. 내가 이거 전에 평가하러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기에 프리프린트 논문들 프리프린트도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출판하는 저널도 있고 또 강의 비디오 스크린 강의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모두 수학 경시대 문제들을 모아놓은 데도 있고요. 또 읽을 거리들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귀뚜라미 우는 횟수로 기온을 알 수 있다. 게임 이론에서 배우는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 뭐 등등 어쨌든 읽을 거리 뭐 등등 여러 정보, 새로운 소식들, 또 학술회의 정보, 또 세미나, 또 연구 지원 정보, 연구비에 관련된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90년대 90한 내가 따라간 게 96년도쯤 되나? 95년도에 생겼어요. 맞아요. 95년도 10월에. 자, 연습 문제는 그 표준 기저하고 순서 기저를 주고 그 표현들 구하려는 것들 하고 이게 입실론이 입실론 같이 안 보이니? 입실론이. 그리고 대각화 가능한지를 판정하고 그럼 고유값 구해보면 알고 고유값 구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중근이 있는 고유값에 대한 세 공간을 구하면 되고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면 고유 벡터들을 1차 동전 고유 벡터들을 구해서 그걸로 P 구하면 되고 그리고 고유값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라 그러면 뭐 특성 방정식 구해서 중근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거 그걸 구하면 되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라 뭐 대각 가능한 거를 대각 가능한지 확인하라 뭐 등등 그런 문제들이에요. 재밌는 건 세타 다양한 세타에 대해서 A 세타는 모두가 다 닮음이야. 세타가 어떤 각도가 있건 간에 그리고 이런 행렬은 대각화가 불가능하고 아까 대각화 불가능한 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얘기했었죠? 그렇죠? A, B, C, D 이미 행렬을 주고 그런 행렬이 가역 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설명해 봅시다. 다음 특성 방정식 하는 행렬 A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럼 A 행렬의 크기는 뭐예요? 6이죠. 잘하네. 1차 독립인 A의 고유 벡터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밖에 없다면 이 행렬은 대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이게 6차 행렬이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6개 필요해요. 대각 가능하려면 3개밖에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각 고유값이 가는 공간의 가능한 최대 차원은 몇일까? 고유 공간이 뭐예요? 솔루션 스페이스잖아. AX 이퀄 람다 X의 솔루션 스페이스지. 자, 요거의 솔루션 스페이스의 가능한 최대 차원은 1차원. 하나밖에 없고.
요거에 가능한 람다 2, 3에 대해서는 최대 2까지 가능하고 해공간. 요 람다 3, 4에 대해서는 맥시멈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3차원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유 공간을 구하는 것까지는 했었죠? 아이겐 스페이스.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걸 봤었는데, 맥시멈 가질 수 있는 건 그 중복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더 커진 건 구할 수 없어요. 기하적 중복도. 그래서 요 해공간의 차원을, 자, 내가 가면 그 차원이 필요하다. 만일 따라서 A의 각 고유값에 대해서 람다 I-AX고 X가 해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요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해공간의 차원, 이것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유공간이라고 그랬죠. 고유공간의 차원. 이 고유공간의 차원을,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가 대수적 중복도하고는 달리 기하적 중복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하적 중복도가 차원이에요. 그러면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하고 이게 대각화 가능하려면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 대수적 중복도보다는 기하적 중복도가 같거나 작죠. 그건 알아요. 근데 이것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려면 어때야 돼? 우리가 1차 독립인 n개의 아이겐 벡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모든 고유값들이 맥시멈한 값을 다 줘야지 그걸 다 합치면 mi들을 다 합치면 n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1차 독립인 n개의 벡터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아이겐 벡터가. 그렇죠? 그러려면 모든 고유값들이 대수적 중복도가 있으면 기하적 중복도가 똑같아야지 되죠. 그래야 풀로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행렬이 대각화할 필요 충분 조건은 고유 벡터까지 가지 않고 아이겐밸류 구한 다음에 중복도가 있죠. 그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가 같은 것만 확인하면 고유 벡터를 다 구하지 않더라도 대각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 곳 이해돼요? 1차 독립인 게 n개 필요하잖아. n개 필요하려면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n개를 다, k개를 다 찾아내야 되잖아. 풀로. 중복도만. 그러니까 차원이, 고유 공간의 차원이 중복도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도 대각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합시다. 자,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행렬, 닮음, 대각화.